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집단 서방의 면을 세워준 이는 터키 에르도안이었습니다. 에르도안의 꾀는 대단합니다. 겉보기에는 그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해 줌으로써 러시아를 배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에르도안의 말은 끝까지 들어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권을 터키의 아이스크림 키오스크에 비유한 이 카툰은 에르도안의 플레이를 잘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키오스크의 상에는 마술 비슷한 묘기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에르도안의 존재는 일단 서구가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을 지워버리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습니다. 집단 서방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길을 써도 반격에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러시아의 패배에 베팅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정쩡하고 굴욕적인 상황을 잠시나마 에르도안으로 덮어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나토는 에르도안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동의했다면서 이를 크나큰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기에 바빴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면 터키를 서구 품에 끌어안아 러시아의 치명타를 날린 것으로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스웨덴의 동맹 가입을 앞당기고 실패한 우크라이나 문제는 일단 뒷전으로 미뤘다는 점입니다. 미국도 터키 에르도안을 자기 의지에 복속시켰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크나큰 착각입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에르도안은 기자회견에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 찬성 법안을 발의해 의회 심사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의회의 동의는 10월 이전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이 코란을 불태우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한 데다 쿠르드족 반체제 단체 단속에 미적지근하기 때문에 의회가 동의할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은 10월 초까지는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에르도안의 외교는 굉장히 노회합니다. 의회의 태도야 어찌됐든 자신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한 반대를 제쳐둠으로써 입만 가지고 미국에 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웨덴과 미국이 에르도안 찬하에 비리 의혹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에르도안이 코가 꽤 굴복했다고도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는 얘기가 안 됩니다. 스웨덴과 미국이 남의 나라 대통령 아들을 수사할 수도 없고 무슨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또 차남 비리 의혹건이 그렇게 치명적이면 대선 때 그 카드를 활용해 에르도안을 낙마시켰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에르도안이 미국과 서구에 굴복했다는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양념을 치는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미국은 에르도안의 양보에 화답해 F-16 전투기 공급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F-16이 나오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F-16은 그럭저럭 괜찮은 전투기지만 터키가 획득하려 애를 쓰는 첨단 기종은 아닙니다. 또 에르도안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50년 동안 기다려온 터키 유럽연합 가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 터키가 가입하게 되면 유럽으로서는 치명타입니다. 유럽의회 의원은 회원국의 인구에 따라 배분됩니다. 터키 인구는 8,500만이 넘습니다. 따라서 터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터키의 경제 사정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이 터키로 흘러가면 유럽은 거덜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은 대놓고 트로이의 목마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위원회 대변인 나나 스피난트는 각 후보국의 유럽연합 가입은 특정 국가의 장점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과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연계시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담에서 에르도안은 집단 서방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 결국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